안녕하세요. 금빛 물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또 남산에 이어서 오늘 이제 그 국사당 그 봉수대 요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요거 이어가지고 또 계속 여기에 얽힌 또 여러 가지 사연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산이 그렇게 의미 깊은 곳이라는 것을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듣지를 않으면 그냥 하나의 그냥 남산 그냥 걷는 코스다 뭐 이렇게 여기기 쉬운데 상당히 참 중요한 역사를 간직한 곳이죠. 그건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남산이라는 산은 사실은 원래 이름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드리면 남산의 원래 이름은 목멱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물어봤더라고요. 산 이름들 보면은 뭐 태백산, 지리산, 무슨 백두산 뭐 이렇게 전부 한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산 이름에 순우리말로 된 거는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아, 있죠. 우리말로 됐는데 다만 표기를 한자로 했을 뿐이에요. 그거를요. 우리말로 됐습니다. 사실은 하나의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크게 박다는 뜻의 한박산, 뭐 한글로 쓴다면 한은 그대로 쓰지만 바에 리을격을 써서 한박산 이런 데면 그게 변한 게 음차한 게 한박산 한백산이고 그걸 의차를 한 게 태백산이에요. 그게요. 그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원래 우리말인데 표기는 주로 이제 식자들이 하는데 식자들이 되게 한글을 안 써요. 한자로 쓰니까 그냥 한자로 옮겨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그렇게 나오고 문헌에 그렇게 이어져 나오는 걸 어찌합니까? 제가 세종대왕 때 제가 태어났다면은 그때부터 쓰자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게 퍼졌을 줄 모르지만 아닌 거예요. 대부분 또 산 이름들은요 절에 의해서 지어지는 경우가 또 많아요. 절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한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남산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말 이름 얘기를 안 했느냐 이렇게 했죠. 목멱산도 한자 이름이지 않냐. 남산도 한자 이름이고. 말씀을 드릴게요. 남산에 옛날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매입니다. 마매. 그게 뱃사람들이 주로 불렀어요. 마매라고. 마매가 뭐냐면 마가 뭐냐면은 그게 남쪽이에요. 마가. 이 마주친다의 마. 이 마인데 맛 이런 게 다 그게 우리가 앞이라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말 자리가 마파람 하면 그게 남풍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마가 남쪽이에요. 매가 산이잖아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마매라고 불렀어요. 원래 한강 지나던 그 뱃사람들도 마매라고 그런 거예요. 남산이라고 아니하고 마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산이 이제 익어버리고 말았죠. 이 마매는 지금 불려지지가 않죠. 거의 불려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언어적인 차원으로 조금 접근을 했죠. 이제 국사당 얘기를 했고 이제 봉수대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을 드리자면 국사당은 상당히 그래도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 기원을 드렸던 그런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남산호에다가 잘 모셨다가 일본인들에서 헐렸다. 근데 헐려가지고서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다. 그래도 인왕산 기슭으로 옮겨졌다. 무학동으로요. 무학동이 종로구였는데요. 그쪽으로 옮겨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그 5군데의 그 봉수가 있었는데 다 일제 때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복원을 해놨죠. 근데 그게 이제 복원하면서 각각 받았던 이제 이거 받았던 거 하나만 봉하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래도 옛날에는 따로따로 5개가 있었죠. 다 복원하셔서 다 복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딱 온 곳마다 이게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큰 지도를 그리게 된다면 5군데를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위치를 정해가지고 이쪽에서 오는 거는 1봉수, 저쪽에서 오는 거는 2봉수, 3봉수 이렇게 해가지고서 남산에 모아져서 이제 대궐에 전해지게끔 했다는 이런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통신체계로서 과학적이었죠. 그리고 국사당은 이제 옮겨져서 이쪽 인왕산 밑으로 갔고요. 근데 아까 남산골 샌님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남산골 새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기까지는 남산골에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은 조용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야 이건 유명한 사람도 숨어서 살았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기와집 틈에서 살면은 사람들이 아는데 아는 게 싫은 거야. 그냥 자기를 아예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새는 그저 나서 가지고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때지만은 옛날에는 숨어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아예 잊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숨어 들어와 살던 데가 남산이에요. 거기에 청학도인이 한 분이 살았으니 그분이 바로 용제 이행 선생이에요. 이행에 대한 일화는 상당히 많지만 이분이 이 남산 골짜기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데 이 녹사는 이제 그 나라의 심부름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제 급한 그 기별을 전하려고 이행이 사는 이 남산 골짜기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게 해가 저물 무렵에요. 말 타고 터덕터덕 아주 재고 오는 거죠. 야 나는 나라에서 받은 그런 명령문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서 전하러 가는 사람이다. 대접을 잘해줄 거다. 터덕터덕 갔겠죠. 말 타고요. 그 남산기설리가 이제 이행이 살았다니까 거기 간 거예요. 이제 거기를 이제 청학동이라고 그래서 청학동 골짜기 이름이에요. 이제 거기 동구에 다다랐다. 근데 웬 허름한 옷에 남학신을 신고서 그것도 어른애 하고서 남아있는 한 노인이 거기 보였다는 거예요. 이 녹사가 그걸 봤어요. 이 노인을. 저거 허름한 노인이 있으니까 저게 아마 이행 스승집에서 일하는 한 하인이거나 무슨 일꾼이거나 머슴이거나 그런 사람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여보 그 노인이죠 그냥 호칭도 또 그냥 노인이라고. 노인 그 댁에 지금 상전댁이죠. 댁에 이정승이 계셔. 그러니까 이행정승이 계셔. 그러면서 정승이 뭐예요? 이거는 부총리급 아닙니까? 그 이정승이 계시던가요? 하고서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 허름한 노인이 껄껄껄껄 이렇게 허허허 웃으면서 네 나라에서 급한 급보가 있을 줄 알았어.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나왔다고. 바로 내가 이행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놀래요. 이행이라고 하면 점잖게 알아가지고서 무슨 지금 말로 말하면 폼을 잡고 앉았을 어른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름한 옷을 남학신을 신고 한 노인이 그러니까 밭에서 말이지 어른애나 안고서 말이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걸 무서고 이행으로 알지 못했던 게 그분이 바로 이정승이라는 걸 알고 이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말해서 그냥 얼른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대가 마루에서 떨어져 가서 나등그러지고 말았다는 그 일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산에 이제 이런 그 새님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모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모습은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하지 말라. 그 교훈이 담긴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일화는 참 100번 세상에 알려줘도 참 좋을 것 같은 얘기 같아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한 겁니다. 예, 남산 이야기 오늘로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